안녕하세요, 행복TV 여러분. 오늘은 아직도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설명만 그냥 듣고 다 흘려보낸 다음에 사인만 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제작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도대체 뭘부터 봐야 되는지, 왜 이렇게 민법에 관련된 내용은 많은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해당 물건지 주소입니다. 주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소와 매매계약서 주소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가끔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하가 101호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2층인데도 불구하고 302호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실수로 호수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호수를 잘못 기입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타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이랑 맞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과 등기부 등본 그리고 계약서가 3개의 주소가 다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주소가 잘못되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보통 5%에서 10%를 매기기 때문에 내 계약금이 5%에서 10% 정도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로 적혀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가계약금 빼고 입금하시면 되겠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중도금 날짜와 그리고 금액을 보통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날짜와 금액은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입금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잔금이죠. 잔금은 내가 이사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주말인지 아닌지, 손 없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세대출이라던가 담보대출이라던가 대출을 좀 끼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고요. 또 손 없는 날이 나는 꼭 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달력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손 없는 날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 없는 날 안 껴도 되겠죠? 왜냐면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2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세인 경우는 월세가 따로 기재가 되죠. 그래서 월세가 내가 45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선정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월세에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중요한데요.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특이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부가세 포함되고 월세 포함되고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중개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 걸 노리고 이제 작성하시는 중개사님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월세랑 관리비, 그 다음에 부가세를 꼼꼼히 챙기셔서 확인을 하고 기재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잔금으로부터의 계약기간인데요. 우리가 잔금으로부터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아니면 내가 단기방인지에 대해서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난 당연히 1년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 2년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하고 싶다면 미리 1년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되고, 단기로 하게 된다면 단기방이 되는지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약인데요. 특약 가기 전에 바로 위에 민법 전문이 나옵니다. 그걸 중개사님들이 쭉 막 읽으시는데요. 그건 민법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민법 전문보다 이 특약이 우선시하기 때문인데요. 특약만 잘 봐도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특약에 관련된 걸 꼭 협의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올 때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이라던가 임대인분이 이제 협조를 하는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소모품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요. 월세는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정하는 게 좋겠죠.
특약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5번째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주소를 딱 그냥 다 얘기했는데 중개사한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확인해 주시고 주소랑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 내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한 서류를 필히 이제 지참을 해야 된다고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서류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 등기부 등본이라던가 건축물 대장도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 공인중개사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제 더 이상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면서 사인만 하지 말고 꼭 확인하고 올 건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기분 좋게 계약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